다음으로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네, S&P 500이 마침내 2년 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해서 4,839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시장을 이끄는 이유는 앞으로 기업의 수익이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경제지표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왔는데 78.8로 나왔습니다. 2021년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사실 심리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보다도 기대치보다도 높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국면을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도 그동안 이제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득도 어느 정도 올해 연말쯤에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1% 감소하면서 2010년도 8월 이후에 최저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그 전날 목요일에 발표된 게 빌딩 허가나 주택 건축 지수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높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깨트리지는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나왔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나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대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이 어떤 경제 영착륙에 대한 긍정적인 연준의 시나리오를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올라가더라도 하락 국면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지, 더 이상 어떤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에 어쨌든 2번이든 3번이든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테마로 해서 수익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경제지표는 금요일 날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제가 실적 발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로지텍이 발표가 됐죠. 지금 컴퓨터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컴퓨터 쪽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지금 순이익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성장이 크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록텐 갬블이라든가 버라이전 그리고 로키드 마틴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로키드 마틴이 4분기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요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EPS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T&T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비자 카드하고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드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 회사들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수수료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잘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EPS가 상당히 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네, 지난해 3분기쯤 해가지고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또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이 뉴스가 나오니까 다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보강될 수 있다. 이번에 370만 명 대상으로 1,360억 달러 정도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연방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소득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맞춰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올해는 바이든 정부, 연방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이 시행돼서 좋기는 한데 다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소비재 업종 살펴보고요. 그중에서도 웨이페어 소식 살펴볼 텐데요. 직원의 13% 해고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밤에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소비 업종이 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최근 한 달간 좀 부진한 이후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소비재 쪽은 이제 자동차, 호텔, 레저처럼 이렇게 한 10개 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제 소득 감소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트렌드가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소비처를 선택하는 것들이 좀 달라졌는데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완성차는 좋았지만은 부품 산업은 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른 엇갈리는 그런 형태들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날 이제 웨이페어가 13% 정도 이제 직원들을 1,650명이나 해고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약 한 3,200명 정도를 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확실한 이렇게 이벤트성 발언을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해고만이 능사가 아닌 게 뭐냐면은 소비 트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바로 적용이 되는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을 이제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다지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프라인 쪽 매장의 소비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고 해고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이 더 안 좋구나, 더 악화됐구나라고 받아들여져가지고 주가가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백화점이라든가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매장들보다는 웨이페어나 에트스 같은 온라인 쪽 쇼핑몰 회사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인 $600에 근접을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업황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게 굉장히 많이들 하실 텐데 메타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H100 칩을 갖다 35만 개나 구입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비싼 칩인데 인공지능 분야 제대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35만 개나 지금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것만 아니라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이먼 제임스에서 목표 주가를 $140에서 $190로 크게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나서가지고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또 목표가를 16%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6%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대만 반도체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고 나가지고 2024년도가 인공지능 시장이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코인업계가 SEC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법정 싸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코인업계 많이 요동을 칠 것 같아요.
네, 코인 쪽 이제 ETF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라는 분이 처음 취임할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 체제화시키고 규제를 완성시키는데 미국에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코인 업계에 대해서 소송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솔라나나 파일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미등록 증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소송 당사자가 되는데 연방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SEC 편을 들어주게 되면은 사실 상당히 좀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증권으로서 거래되고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라는 규정을 만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제 입법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제 규정화되면은 명시화되면은 이 이제 코인 쪽에서는 오히려 안전하게 더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단기적으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